고급 특급 호텔에 가서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집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서 집값은 훨씬 더 빨리 껑충껑충 뛰어 올라간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웬만한 월급쟁이가 정말 꼬박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큰 돈을 집 한 채로. 풀리지 않았던 부동산 이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톡톡 부동산. 부동산 좀 한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슈들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이슈는요. 집값입니다. 집값 이렇게 듣기만 했을 때는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내 집이 없는 분들은 이 집값 계속 오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고, 또 집을 이미 마련을 하신 분들도 고만고만한 집값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집값의 비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 집 마련을 앞으로 해야 하는 분들 많을 텐데,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또 걱정이거든요. 집값이 왜 계속 오를까? 그건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히 집값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정리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집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보시면 이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첨단화되고 있는지 하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더 나은 집으로 가려는 성향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정리할 수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동양 3국,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집이라고 하는 것이 제1 재산 목록 1호고요. 또 이거를 그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그 부의 효과로는 가장 큰 것이 부동산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겨나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부증성입니다. 부동산은 모자란다고 해서 이 땅을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너도 나도 서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근본적인 특성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좀 뽑아보겠습니다. 소득 상승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70년대, 80년대에 회사 입사하신 분들 지금 이제 정년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 중인데, 제가 80년대에 17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있었는데요. 아, 네. 80년대. 네. 생각보다 적은데요. 적죠. 80년대 중반 정도 돼서 대략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100만 원대 정도 된 게 90년대 들어왔습니다.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대략 네. 한 3년에서 5년 차 정도가 이제 그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택을 생각해 보면 집값은 굉장한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그 월급은 그렇게 많이 튀지는 않았죠. 근데 90년대 100만 원인데 그것만 단순 비교를 해보더라도 소득에 비해서 집값은 훨씬 더 빨리 껑충껑충 뛰어 올라간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신도시가 89년도, 90년도에 첫 분양을 할 때에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3.3제곱미터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정도, 뭐 그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산이나 분당 신도시들을 보면 다 2천만 원 이상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평당이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보면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자산이 늘어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바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집값은 더 앞서서 빨리 뛰었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더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월급쟁이가 정말 꼬박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큰 돈을 집 한 채로 얻게 되는 이 굉장한 그렇죠. 재테크의 가장 큰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재건축에 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아파트가 있죠. 강남의 음모 아파트 79년도에 그때 준공했을 때 2천만 원 정도. 그 당시에는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 갑니까? 18억. 거대에 가는 거죠. 정말 큰 자산이 된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그 집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좋은 곳 이런 것을 찾기 옮겨가니까 그 집값은 또 더 올라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고로 집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해 줍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뭐 수익률로만 따지면 정말 슈퍼 재테크 상품이라고라 그렇죠, 표현을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최고 좀 시세 차익을 본 지역을 꼽아본다면 뭐 베스트 3 이 정도 뽑을 수 있을까요? 가장 이제 많이 오른 지역들이 바로 최근에 거론이 되는 지역들이죠. 뭐 개포라든지 강남, 서초, 또 잠실 이런 지역들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이고요. 또 이제 세컨더리 바운더리를 이렇게 쭉 나가면 목동이라든지 근래 들어와서 한 3, 4년 사이에서는 용산이라든지 강북 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마포 같은 경우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선호도가 계속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나라 주택의 고급 아파트 문화의 효시다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이제 삼풍 아파트가 있었던 네.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법원 맞은편 쪽. 지금은 이제 다른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바로 그 지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열기와 함께 그쪽 지역에 갔다가 강남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그래서 바로 타워 팰리스라든지 그 주변 지역이 또 고가 단지로 상승률이 높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아이파크 아파트, 네. 삼성동 이제 무역센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됐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시간이 또 흐르면서 이제 잠실권으로 또 이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잠실 지금 아파트들이 굉장히 또 비싼 단지로 또 다시 부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축들이 쭉 이렇게 흘러간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당초에는 뭐 미분양된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단지를 사서 들어가서 결국은 자산을 엄청나게 키운 거죠. 전체적인 소득 상승과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방금 고급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셨습니다. 네네. 두 번째 키워드 여기서 넘어가 볼게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 두 번째, 진화하는 아파트입니다. 요즘 뭐 아파트들 정말 최첨단 기술이 도입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그렇죠. 저는 이제 경험을 했는데 연탄을 가는 아파트. 아, 예전에요. 네, 네. 상상할 수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하죠. 예, 80년대 중반에도 연탄을 가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에서 난방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연탄을 가를 정도로 열악한 그런 아파트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아파트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진화를 아파트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난방이 잘 되는 중앙난방식의 아파트들이 지금 여의도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난방 문제가 완전히 해결하고 나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 이제 요즘은 그게 그린 바람이 보이시죠. 굉장히 예.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린 아파트에서 지상에 뭐 차가 없는 아파트, 뭐 이제 그 신도시 5개 신도시가 90년대에 건설되면서 그런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로 이제 성향들이 변화해 갔고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 IT화 되어 있는 아파트, 이제 이런 아파트, AI 아파트, 뭐 이런 이제 단지들이 이제 속속 나오면서 지금 뭐 강남에 있는 그런 고급 단지들,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실제 들어가 보면 아파트가 전부 자동화되어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고급 특급 호텔에 가서 생활하는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아파트가 새롭게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계속 좋은 아파트를 쫓아가는,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좋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감재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고급으로 예. 자꾸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확산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그런 고급 아파트들이 분양가 높았던 영향들이 주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이제 가격을 리드하는 그런 단지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여러 가지 강남을 규제하려고 자꾸 하는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데가 있겠죠. 근데 시장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정책을 눌러서 규제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자꾸 불러왔기 때문에 오르고 또 오르고 쉬었다 오르고 해서 계단식 상승이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전체적인 고급화가 상승을 불러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논외로 아파트 이야기 계속 해주셨는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관심 있는 분들도 요즘 많거든요. 요즘 뭐 단독주택단지도 형성이 되고 다세대주택 자체도 좀 고급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가격 상승이 계속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근래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빌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가구 다세대 얘기하면 잘 모르시니까 빌라나 연립 또 그리고 단독주택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항상 오르는 어떤 그런 구조를 좀 보면 아파트가 먼저 큰 폭으로 좀 올라가고 뒤따라서 예, 연립이나 단독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건물 자체 가격이 올라가고 편익성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값 때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단독이나 빌라나 연립이 있는 지역들은 땅값이 비교적 싼 지역에다가 이제 그런 다세대 가구를 짓게 되는데, 그런 지역들의 이제 땅값이 점차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분양 원가도 그것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그런 지역들이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개축되거나 또는 새로운 주택으로 지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격이 이제 땅값 플러스 건축비 이렇게 계산하면 땅값이 상당폭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효용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값보다는 땅값 상승이 좀 영향이 크다고 볼 수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앞으로 집을 선택을 할 때 외곽 쪽하고 서울 쪽하고 선택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중심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을 두어야 자산 가치의 효과가 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아직 손이 덜 타고 오르지 않은 지역들, 그리고 향후에 호재가 겸비되면서 저평가된 지역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지역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예컨대 상권이 새로 막 개발되거나 붐이 일면서 그 지역들이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지금 뭐 성수동이나 이런 지역들이 이제 그런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한 2, 3년 정도를 본다면 바로 이제 연희동이나 이런 지역들이 과거에는 별로 움직임들이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역들이 이제 상권이 계속 밀고 들어가면서 가격이 땅값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치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에 오면 그런 한옥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거도 하고 또 거기 한옥에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스테이를 해서 거기서 이제 잠도 자면서 같이 어울리기도 하게 되는데 북촌이나 지금 이제 그런 지역들이 가격이 맞아요. 높이 뜨면서 예. 서촌 지역까지 같이 이제 상승 현상을 같이 오는 것들도 이제 바로 그런 영향이다. 그런 지역들이 점차 이제 대학로에 있는 인근 지역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호재가 지금 계속 좀 더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지역적인 어떤 그런 시장 움직임들을 잘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어디가 정말 호재가 될지를 좀 곤두세우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호재 지역들 많이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성향 상당히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춤바람과 함께 제비족이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물가라든지 집값이 과거처럼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고요.